사상 초유의 데이트 중인 오징어 게임 때문에 일본에서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 11월 8일 기준으로 46일째 넷플릭스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사상 초유의 메가히트를 하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일본의 혐한 우익들은 온갖 헛소리를 하며 아직도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부정하고 있지만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최근 일본에서 발표된 2021 유켄 신조어 유행어 대상 후보에 오르며 그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1984년부터 시작된 이 상은 일본의 자유국민사라는 출판사가 독자 앙케이트를 통해 30개 단어를 후보로 선정하고 그 중에서 유행어 탑10과 유행어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도 종종 접하게 되는 초식남 같은 단어가 10여 년 전에 탑10에 들었던 단어죠. 작년에는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탑10에 들기도 했습니다. 일본 독자들의 앙케이트로 선정되는 후보에 오징어 게임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었다는 반증 아닐까요? 일본에서 오징어 게임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징어 게임의 인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는 8년 전에 나온 한국 영화 신세계의 중고 블루레이 디스크 가격이 무려 수십만원까지 치솟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 2월에 한국에서 개봉되고 2014년 2월에 일본에서 개봉된 영화 신세계. 나온 지 8년이나 된 이 영화의 중고 블루레이가 왜 이렇게 비싸지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히트하기 시작하자 소수의 일본인들이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리게 됩니다. 오징어 게임의 영향으로 모두 신세계를 봐주지 않으려나? 오징어 게임이 유행이라 살짝 추천하는데 이정재는 신세계가 최고니까 한국 느와르를 좋아하는 사람은 꼭 보길. 드디어 오징어 게임을 다 봤습니다. 엄청 멋진 이정재를 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신세계를 추천. 시작 1초 만에 자신이 한국 느와르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대걸작.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으니 신세계를 다시 보고 싶어져. 이정재도 너무 좋고 최민식은 안정적이고 황정민이 정말 최고다. 오징어 게임이 유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정재가 열정 연기를 펼치고 있는 신세계도 봐봐. 그리고 황정민 늪에도 빠지길.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이정재의 신세계 강력 추천. 스토리, 영상 묘사, 연기, 한국 영화는 전부 여기까지 가버린 건가? 라며 일본인으로서 먼발치에서 봐버릴 정도로 좋았다. 좀 하드하지만 같이 나오는 황정민도 이 작품이 제일 좋아. 오래전부터 기대해왔던 신세계의 황정민, 이정재와 추격자의 각본가가 더해진 한국 느와르가 마침내 개봉.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황정민, 이정재 배우가 주연한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12월 24일에 일본 개봉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인 이정재씨, 신세계의 자성씨잖아. 좋아. 너무 역할이 달라서 몰랐다. 오징어 게임도 다 봤다. 그 이정재가 보기 좋게 777 못한 아버지가 되어 상남자 포스를 완전하게 지워버리고 있어서 놀랐다. 정말로 이정재는 더 멋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심코 유튜브에서 신세계의 영상을 다시 봐버렸을 정도. 미국에서도 이정재는 망가진 아저씨 배우라고 생각했었는지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하면서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에 놀란 목소리가 퍼졌다던데. 그야 그렇겠지. 전혀 다른 사람이니까. 대걸작 신세계를 보고 나서 오징어 게임을 봐주었으면 해. 오징어 게임의 대유행. 주인공인 이정재가 주목받는다. 신세계의 속편 제작 결정. 라는 흐름은 아직인가? 오징어 게임 후에 신세계를 보고 원래의 이정재를 보며 안심한다. 어두운 사회와 잠입경찰관. 서로의 관계성이나 술책. 손에 땀을 쥐게 하네. 재밌구나. 헐리우드 리메이크 얘기가 있었나 본데 어떻게 된 거지? 포스터의 패러디로도 익숙합니다만 나는 천리마마트가 좋아. 오징어 게임 붐을 타고 신세계를 전국적으로 재배포하지 않을까? 모두 이정재가 좋아질 거야. 오징어 게임의 히트로 인해 주인공의 과거작 신세계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시청되어 모두들 그 마지막 장면에서 통곡하면 좋겠다. 그리고 목숨이 다하도록 함께하는 브로맨스 작품들이 유행해서 많이 늘었으면 좋겠다. 오징어 게임 봤다. 기분이 급박해질 정도로 너무 무서웠지만 멋졌다. 이정재씨, 신세계도 봐야지. 신세계, 한국 2014년. 오징어 게임으로 인지도가 오른 이정재가 주연.
조폭의 세계에 잠입수사하던 자성이었지만 서서히 수렁에 빠져드는 폭력과 인정이 교차하는 한국 느와르의 진면목 같은 영화. 이렇게 전부터 이정재 배우를 알고 있던 소수의 일본인들이 그의 대표작으로 영화 신세계를 추천하자 마침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 이정재 배우에게 관심을 갖게 된 일본인들은 신세계라는 영화를 찾게 되었죠. 그러나 여기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일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넷플릭스 재팬이나 아마존 프라임 재팬 같은 OTT 플랫폼에는 영화 신세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나온 지 7, 8년이 지난 만큼 원판 블루레이나 DVD도 절판된 상황이었죠. 그러자 일본인들은 주변의 렌탈샵으로 몰리게 되었고 그동안 찾는 사람이 없어서 영화 신세계를 구비하지 않았던 렌탈샵에서는 부랴부랴 중고 블루레이를 구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소장하려는 사람들과 렌탈샵 점주들의 수요가 폭발하자 3만원 정도였던 중고 블루레이 가격은 한때 우리 돈으로 60만원까지 치솟았다가 현재는 20만원에서 40만원 사이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소장하려다가 비싼 가격에 혀를 내두르는 일본인들의 SNS 글입니다. 오징어 게임을 다 보고 나서 신세계가 다시 보고 싶어졌는데 아무 데서도 배포하지 않고 원판은 절판되어 있어서 중고품이 엄청 비싼 가격. 신세계 블루레이의 중고 시세가 급등하는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정재 주연 신세계의 블루레이를 사서 다시 볼까 했더니 중고가 22,000엔. 예전부터 이 가격인 건가? 설마 오징어 게임 효과로 가격이 올랐나?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게 영화 신세계를 본 일본인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다음은 오징어 게임 공개 이후 일본 영화 평가 사이트에 올라온 신세계에 대한 평점과 리뷰 반응입니다. 오징어 게임이 좋았기 때문에 이정재 출연작이라서 감상. 잠입수사물로 의외의 전개가 있고 무엇보다 배우가 매우 좋았다. 그 중에서도 황정민의 연기가 너무 매력적. 마지막 몇 분 동안의 과거 묘사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대공이 시대의 회장자리 쟁탈이라는 느낌.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이 중요한 장면에서 전혀 입을 열지 않았던 것이 다행이었다. 건설 중인 빌딩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꽤 멋지다. 날씬한 깡패가 많구나. 경찰의 스파이로 마피아 조직에 잠입해 이사직까지 맡은 주인공은 점차 경찰 상사를 의심하고 마피아 형제들에게 떳떳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전쟁을 벌여 회장에 취임하는 대공이 시대. 13세기 신성로마 제국 당시 호헨슈타우펜 왕조가 단절되고 뚜렷한 지도자가 없어서 혼란했던 시대. 한국 영화를 잘 아는 분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감상.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오징어 게임의 주연 이정재와 곡성에서 무당을 맡은 황정민이 더블 주연. 폭력단의 승계 다툼 이야기. 아무튼 황정민의 엘리베이터 씬이 최고로 대단해. 중반에 보이는 폭력씬에서의 표정은 광기로밖에 생각되지 않을 정도. 이 장면부터 라스트까지는 숨 돌릴 틈도 없을 정도의 전개를 보인다. 이정재의 진지한 연기 또한 볼거리. 궁극의 긴장감이 가차없이 화면을 통해 전해져 와서 고통스러울 정도. 상사인 강 과장도 존재감이 뛰어나서 각인각색 너무 멋있다. 마지막 자성과 정청의 옛 장면이 가슴을 울린다. 아니 그 전부터 계속 가슴을 울렸지만 억지로 참아왔던 것을 놓게 만드는 장면이라고 느꼈다. 마지막에 넣었다는 것이 이 영화의 여운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것 같아. 하고 한숨이 나온 작품이었습니다. 기대치 폭상한 상태로 봤는데 정말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재미였습니다. 엄청 멋있어. 호엣 하는 소리가 나왔다. 알기 쉽게 감탄했습니다. 캐스팅도 전개도 폭력 묘사도 전부 좋았습니다. 이정재의 스마트함과 박성웅의 건들건들함이 좋아. 근데 감상 후에 제목을 다시 보니까 뭔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신세계. 콘크리트 꿀꺽꿀꺽은 대박. 아수라를 보고 나서 봤는데 황정민 처음에는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여전히 굉장한 박력. 삽과 병원씨는 압권이다. 엘리베이터의 무시무시한 싸움. 사나이의 인연은 좋구나. 브라더. 어설픈 감동물보다 심장이 더 쿵쿵거린다. 이정재의 갈등 좋은 연기구나. 시계. 담배 한 개비. 후반으로 갈수록 재밌어진다. 끝나는 방법도 너무 좋아. OST도 상당히 좋고. 담배를 이용해서 사람의 욕망을 나타내는 연출은 신입니다. 계속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자성이 모두를 배신하고 탑이 된 상황에서 담배 피는 것을 보여주는 거 대단해. 정재의 섹시함 장난 아니구나. 대단해. 오징어 게임이 재미있어서 그 주인공이 나오는 이 영화를 봤습니다. 캐스팅도 화려하고 재미있었다. 극상의 한국 느와르를 만끽. 고문씬부터 시작해서 무섭고 무서워. 시멘트는 아니잖아.
주인공인 자성을 연기한 이정재씨. 매우 스마트하고 냉정하고 멋있어서 팬이 되어버렸다. 흔들리고 흔들리며 갈등했던 만큼 마지막 선택은 납득이라고 할까. 대단한 결정을 내렸네. 멋있어서 팀장이 쿵쿵 뛰었다. 정청과의 사나이 우정이나 신뢰관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병원의 장면은 무심코 나까지 형님이라는 기분이 되었다. 마지막에 나오는 6년 전 장면은 내내 긴장 상태였던 영화 속에서 겨우 미소 지으며 보게 되네 였다는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시멘트가 음료수가 되는 첫 장면부터 100점 만점. 조직범죄 영화인데 주요 인물이 4명 정도이고 게다가 모두가 특징이 있어서 관계도가 전혀 복잡하지 않고 알기 쉬운 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마웠다. 잠입수사관으로서 엄청나게 가혹한 임무를 해야 하는 이정재, 불량배처럼 건들거리지만 할 때는 하는 황정민, 정의를 위해 비겁한 방법도 마구 써대는 최민식이 너무 매력적. 그 중에서도 황정민이 연기한 정청이 엄청 좋았다. 압권의 황정민, 잠입이라는 입장이면서도 암흑사회에서 쌓아가는 정과 정의에 대한 충성으로 흔들리는 주인공. 최후의 선택은 납득. 다시 한번 보고 싶었는데 볼 수 있는 곳이 전혀 없어서 렌탈. 보기 시작했더니 내용을 거의 잊어서 처음 보는 건가 싶을 정도로 즐길 수 있었다. 최민식, 황정민, 이정재라는 초우와 캐스팅. 근데 처음 봤을 때는 그걸 잘 몰라봤겠지. 나의 한국 연예계 레벨이 올랐다. 여러분이 상상하신 대로 무간도를 연상시키는 잠입물 스토리. 이런 걸 좋아한다면 이름 없는 들깨의 윤모도 즐겨보시길. 그래 이런 게 좋아서 한국 영화를 끊을 수 없어 라고 새삼 깨달았다. 폭력 묘사니 심리전이니 인간 드라마니 그런 것들이 전부 가득. 2시간이 넘는데도 하나도 그렇게 안 느껴지는, 결말도 마음속 어딘가에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도 있어서 납득이 되는 결말. 이건 정기적으로 보고 싶어지는 전형적인 한국 영화. 이것이 바로 한국 영화다 라는 걸 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보시길. 이정재와 황정민이 공동 출연한 일본 미공개 작품을 보고 싶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올해 안에 개봉하는 듯. 이건 꼭 봐야 해. 한국 누아르 영화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작품. 심각하게 폭력적인 스토리라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는 다를 텐데도 왠지 이 세계관에 끌려 들어가게 된다. 배우들의 연기가 훌륭한 것은 물론 무엇보다 작품의 분위기가 훌륭해. 일본 영화에는 없는 독특한 분위기의 매력이 느껴진다. 분위기나 연기뿐 아니라 스토리도 한 남자의 삶을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좋아. 일본 영화에는 없는 어딘가 멋있게도 느껴지는 훌륭한 느와르 영화. 한국 영화라고 하면 느와르라는 이미지고 얼마 전까지 나만의 유행으로 야쿠자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딱 그 2가지의 기호를 충족시켜주는 작품. 거대 조직의 수사관으로서 잠입한 이자성이 조직의 탑이 죽고 나서 새로운 탑 계승전쟁에 참전하게 된다 라는 줄거리.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자성은 실질적으로 8년 동안 폭력 조직의 잠입을 계속해왔고 형사로서 수사의 일환이라고는 하지만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성이 조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형 같은 정청을 배신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그 점에서의 갈등이 본 작품의 볼거리가 됩니다. 실제 입장대로 말하자면 조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겠지만 이 정청이라는 캐릭터가 특이한 존재입니다. 특이한 존재에게 총기 넘치는 말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보 그대로라고 할까? 나사가 빠져있다고 할까? 좀 조폭의 까불이 같고 그래도 형님 티를 내는 역이긴 하지만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캐릭터뿐만 아니라 황정민의 연기에 의한 것이겠지만 전혀 미워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매력이 있어요. 다만 이런 종류의 설정이라면 역시 고비로 닥쳐오는 것이 잠입이 들통나버리는 대목인데 그 긴박감이 엄청나네요. 고함 소리와 폭우, 장소적인 분위기라든지 드럼통이라든지 어쨌든 공기의 따끔따끔함이 느껴지고 무엇보다 자성에 심상치 않을 정도로 흐르는 땀이 조금이라도 행동을 잘못하면 지워질 것 같은 그 분위기는 과연 손에 땀을 쥐게 하네요. 한국 영화답게 액션 묘사는 역시나. 하지만 느와르 치고는 심한 묘사는 자제된 듯하네요. 다만 그 주차장에서의 난투극은 박력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총을 피하고 오로지 타격만으로 대규모로 치고받는 장면의 강력함은 역시 볼만한 가치가 있었고 특히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난투는 압권이었습니다. 그 공간에서 그만한 액션을 보여주면 견딜 수 없죠. 한 가지 신경이 쓰이는 것은 부인의 씬이 약하다는 점. 좀 더 연결고리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별로 그 부분이 그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오게티 느낌은 부정할 수 없지 않을까. 라스트 씬은 찬반양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좋아합니다. 뒷맛만 봐도 그렇지만 본 작품에서의 그 2사람의 비엘 느낌은 솔직히 부정할 수 없고
무엇보다 그 당시에 진짜 형제 같은 표정이 뛰어나서 라스트 씬이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반응이네요. 이정재 배우를 보러 왔다가 황정민 배우에 빠지는 일본인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황정민 배우가 엄청난 다작 배우인데 그렇게 한국 영화의 회전문에 빠지는 것이겠죠. 현재 영화 신세계는 일본 최대 영화 평가 사이트인 필름마크스에서 명작의 기준이라는 평점 4점을 넘어 4.1점, 야후재팬에서는 평점 4.4점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일본인의 SNS 내용처럼 이참에 탄력받아서 제발 속편 좀 내주었으면 자성이와 정청, 중구를 다시 보게 될 날을 기다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